안녕하십니까. 국풍 이천에서 고2를 맡고 있는 김민수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16학년도 3월 모의고사를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학원에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조금 아이들이 풀기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이 조금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웠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매체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1등급 커트라인이 93점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게 풀었던, 이제 물론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화법 작문에서 오히려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문법에서 좀 독특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역시나 이제 독서 지문을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생소한 작품이 한두 작품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려울 것은 없었던 게 역시나 보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푼다면 충분히 힌트가 되고 자신 있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3월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방학을 길게 쉬었죠. 근데 쉬고 긴 기간을 쉰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다른 때보다 높죠. 그리고 이제 학년이 변화가 된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상당한 학생들이 부담감도 있고 또는 방학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화법과 작문 영역을 해설을 해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기라성 같은 저희 고2 선생님들이 그 뒤에 영역들까지 다 해설 강의로 진행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자,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토의의 일부이다라는 화법과 작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작문 문제 같은 경우, 특히 화법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독서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지문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먼저 읽고 푸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보고 문제에 있는 보기를 하나하나 유형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학생회장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상당히 보너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학생회장에 대한 발화만 캐치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훨씬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위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은 한 명, 특히나 선지에 보면 학생회장, 문화부장, 총무부장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그 학생들의 대화만 지켜보면 될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역시나 3점짜리로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기 내용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따로 읽지 않을게요. 자,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학생회장의 말을 보니까. 그러면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에서 나오진 않겠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멘트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에 있는 학생회장 멘트는 볼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멘트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요약이라는 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죠. 맨 마지막 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팀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방안과 수익 사업은 판매 행사팀의 승인을 거친 동아리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네요. 2번을 볼까요?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건 논의한 안건을 제시하는 건 첫 번째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멘트를 보니까 우리 학교 축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2번도 역시나 맞네요. 3번 토의 결과를 정리한 후 다음 토의의 안건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토의 안건을 예고하는 건 당연히 마지막에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토의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있다. 의견 대립을 조정한다는 것은 중간 부분에서 하겠죠. 중간 부분에 되었더니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 갈등이 크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볼까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면 물음표를 얼른 찾으면 되겠죠? 그랬더니 세 번째 멘트에서 판매 행사 팀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이 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화법 작문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나오고 길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의무감을 갖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풀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대신에 자기만의 방법이 정답률이 높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정답률이 높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2번을 한번 또 볼까요? 자, 위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나씩 봅시다. 학생회장은 학교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을 공동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학생회장이 첫 번째 멘트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번은 맞네요. 2번 볼까요? 문화부장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할 기간이 짧았던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문화부장이 첫 번째 멘트에서 뭐라고 했어요?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두 번째도 맞고요. 3번. 총무부장은 동아리들이 승인 없이 수익금 전액을 동아리 활동비로 사용했던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무부장의 멘트를 봐야 되겠죠. 동아리들이 수익 사업에만 치중한 것도 수익 사업에 치중한 것은 맞긴 하네요. 근데 문제는 동아리들이 승인 없이 라고 했는데 총무부장이 뭐라 했어요? 승인해 주다 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승인 없이 한 게 아니라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럼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5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4번, 5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기에 봤더니 토의에서 상대의 의견을 비판할 때는 발화 맥락을 고려하여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목표로 발언해야 한다. 이때 비판은 상대의 의견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의 의견에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라 했죠? 긍정적인 면, 상대 의견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멘트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을 보도록 합시다. 기부활동을 통해 축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부활동이 동아리 고유 활동을 활성화할지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상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거죠.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고유 활동을 활성화할지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이게 가에 들어갈 멘트긴 해요. 근데 이제 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 뒤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뒤에 것과 연결이 되는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뒤에와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4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을 보면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부에 대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일부만 기부하게 되면 동아리들은 여전히 활동비를 확보하려고 수익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문제점도 지적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랑 연결되는지도 봐야 된다 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 사원금으로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므로랑도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합법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활동은 학생의 발표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추워요. 기타 좀 틀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 계획이다.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이런 발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항상 잘 나오는 게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은 뭐만 보면 돼요? 괄호를 얼렁 찾으면 돼요. 지시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발표 화제를 제시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쭉 봤을 때 시각자료를 활용했는지 보면 되죠. 첫 번째 멘트에 바로 나와요.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와요. 시각자료를 활용했네요. 두 번째,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그림말 사용의 문제점을 언급하자. 전문가 견해 나왔을까요? 전문가만 빨리 찾으면 돼요. 이건 지문을 읽을 필요도 없긴 합니다. 솔직히 전문가만 빨리 찾으면 돼요. 그랬더니 어디 나올까요? 네,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유도해 청중과 상호작용하자. 질문 던지는 것은 물음표만 찾으면 되겠죠? 물음표 찾아보면 어디 있습니까? 그림말을 왜 쓸까요?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죠. 두 번째 문단에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문단에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이러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 볼까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그림말 사용자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자. 자, 일반적으로 보기에서 보기 뭐 1번이 있다고 쳤을 때 A라는 조건이 있고요, B라는 조건이 있어요.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거는 요 A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있는 멘트가 틀린 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구체적인 수치, 구체적 수치라는 것은 활용을 했어요. 이거는 맞죠? 왜냐면 몇 프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몇 프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 추세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네요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볼까요? 자,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학생 1 보고 보기 1, 선지 1 보고 학생 2 보고 선지 2 보고 푸는 게 수월하겠죠. 자, 학생 1 봅시다. 신문기사를 통해 어느 모바일 대화방의 그림말이 500여 종에 이르다 보니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사람에 따라 그림말의 의미를 제각각 이해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해. 자, 알고 있었어. 자기가 신문기사를 봤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한 거죠. 1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학생이는 발표에 사용한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며 들었어 라고 했는데, 학생이 볼까요?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신뢰성 따진 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발표 내용을 수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며 들었어 라고 했는데, 3번에 보니까 그림말만으로 쉽게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아닐까 하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 자신의 기억을 환기시킨 거죠. 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학생 4는 발표 내용의 공정성을 평가하며 들어서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견해에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견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을 평가한 거 맞습니다. 5번 볼까요?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조에 강세를 두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답 같은 것을 정리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은 뭐가 다른지 이걸 따져봐야겠죠? 자,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는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억양, 강세, 어조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은 뭐죠? 언어 외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행동, 결국 제스처죠. 제스처. 이렇게 눈빛 쳐다보고 이런 거, 그런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5번의 답은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문으로 가봅시다. 6번에서 8번 작문으로 가봅시다. 일단 작문 상황이 나오고 학생의 초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없네요. 자, 작문 상황, 학생의 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6번 한번 볼까요? 작문 상황과 학생의 초고를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서 글감을 구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경험에 대해서 글감을 구했다라는 것은 거의 글의 초반부에 나오게 돼요. 왜 글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잖아요. 대체적으로 초반부에 나오고 간혹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요즘은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가 어려워졌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네요. 작문 상황을 봤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작문 상황에 보니까는 주말에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갔다가 초미세먼지 나쁨이라는 걸 표시를 보게 됐대요. 그러면은 자신의 경험에서 글감을 정한 거 맞죠? A는 맞네요. B를 볼까요?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유추의 방식을 활용했다. 유추라는 게 뭐예요? 유비추리의 줄임말이죠. 유비추리의 줄임말, 결국 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1대 2면 2대 4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어떠한 경우를 바탕으로 다른 경우를 미루어서 짐작해 보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 속에서는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B는 틀렸고요.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언급한다라고 했어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어디 나오겠어요? 문제점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에 사망률을 높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까? 뭐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했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고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 방안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결국 A와 C가 답이 되겠네요. D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분석한다. 자, 일단 타당성, 여러 방안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타당성이 제시된 것은 없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6번에 2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7번을 한번 봅시다. 자료가 나오고요. 가나다 자료가 나오고 요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봅시다. 1번에서 가다시1을 활용해서 둘째 단락에 언급된 초미세먼지의 개념을 보완한다. 자, 초미세먼지의 개념이 둘째 단락에 나왔고요. 지금 가다시1에서 미세먼지가 어떤 건지 보완해주는 그림 자료가 되잖아요. 그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1번 맞고요. 2번 가다시2를 활용해서 셋째 단락에 제시된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국내 발생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가다시2에 보니까 발생 원인이 나왔어요. 활용할 수가 있겠죠. 3번 볼까요? 나를 활용해서 첫째 단락에 언급된 초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구체화한다라고 했는데요. 나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2배 가까이 높았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활용하겠죠. 4번 다를 활용해서 둘째 단락에 언급된 각종 질병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다에서 보니까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안구 질환 등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각종 질병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수 있겠죠. 4번도 맞고요. 5번 볼까요? 나와 다를 활용하여 넷째 단락에 제시된 초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라고 했는데요. 나와 나에서는 심각성이 나왔고 다에서는 역시나 질병 유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방안의 실효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다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역시나 3점짜리였지만은 차분하게 풀었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특징을 한번 찾으셨습니까? 3점짜리 문제의 특징. 결국에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시간에 뭐 1분 정도에 풀 수 있으면 가장 좋죠. 3점짜리지만. 근데 지금 보기의 길이도 길고 지문도 길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3점짜리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의고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화법과 작문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8번 문제를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기역에 참여해 사용할 문구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그러면 기역을 봐야 되겠죠? 기역이 뭐였습니까? 주정차 시 공회전 줄이자. 자, 그러면 공회전과 관련된 캠페인이었어요. 그러면 조건이 뭐였어요? 일단 조건, 간단하게 조건만 정리를 해볼까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 자, 기역은 위험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어요? 그래서 공회전 금지 유도. 공회전 금지를 유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다음으로 했고, 디귿에는 비유법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과 환경을 해치는 날선창 이랬습니다. 날선창이라는 비유법 쓰였죠. 그 다음에 환경을 해친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공회전을 멈춘 당신은 초미세먼지를 막는 방패라고 했어요. 공회전 금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바로.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공회전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초미세먼지 없는 세상. 비유법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3번도 역시나 비유법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4번도 역시나 비유법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를 멈추게끔 하는 것은 있지만, 그리고 비유법도 우산을 펴는 손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문제는 위험성이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9번, 10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합시다. 자, 9번을 먼저 볼까요?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장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디에 참여해 달라라는 거예요. 주장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안내문 같은 거니까. 일단은 1번 아닙니다. 2번 안내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문은 글의 목적을 고려해 내용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이다. 자, 안내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고 했는데 알림이에요. 알림. 안내사항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장문은 글의 목적을 고려해서 내용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다. 목적이라는 게 뭐야? 안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모집인원 자격조건 안내사항들이 쭉쭉쭉쭉 나왔죠? 그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도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제시된 것은 없어요. 틀렸고요. 4번 필자 자신의 삶의 반성적 인식 이런 것도 없어요. 안내입니다. 안내, 알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 위에 있는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5번 다양한 청각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문은 내용 전달에 청각 매체 자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안내인데, 그렇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조금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0번 볼까요? 10번은 약간의 문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기도 해서 대부분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되어졌습니다. 개체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중피동을 사용하긴 했어요. 근데 답은 1번이었습니다. 개체되었습니다로 수정한다.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답은 1번이었어요. 이게 바로 함정이었죠. 왜냐면 자, 기역하고 개체되어졌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개체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요 앞을 우리는 대부분 보지 않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 보게 되죠. 근데 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의원 회의를 개최되어졌습니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대의원 회의를 개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였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중피동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지금 요 앞에 때문에 여기는 결국 피동 표현도 쓸 필요가 없고 이중피동도 쓸 필요가 없어요. 개최하였습니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함께 맡아 겸임하지 라고 했어요. 함께 맡는다는 거가 겸임한다는 얘기잖아요. 중복되고 있으니까는 하나를 삭제해야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
우리 학교 학생의 임무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4번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라고 했어요. 학생의 벌점을 이라고 했어요. 학생애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애자만 붙으면 이것은 어디 장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누구에게가 된다면 이것은 사람 같은 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조치를 병치하여라고 했어요. 병치라는 것은 나란히 대치시킨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란히 시행한다, 같이 시행한다는 거니까 병행한다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화법 작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긴 시간일 수가 있어요. 해설 강의를 다 듣는다는 것은. 하지만 자기가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찌 됐건 간에 모의고사는 모의일 뿐입니다. 이 모의고사를 왜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전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모의고사를 봐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풍 2000 학생들은 물론 요번에 이제 100점짜리 학생들도 있고 뭐 잘 본 학생도 있고 1등급도 있고 뭐 그러지만 못 본 학생들도 또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국풍 2000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